1시 30분 지나고 있고요. 저희 상황실 김진만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힘내보자고 해놓고 처음부터 실수했네요. 네, 1시 30분이고요. 지금 오늘장 마감 2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상황실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상황실, 셀트리온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계열사 합병 기대 때문에 무려 7일 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합병 기대감부터 짚어보고 지금 셀트리온 주주분들을 위해서 가격 전략까지 더 이야기해 볼게요. 네, 금리 상승폭은 사실 이제 합병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어느 정도 사실 합병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더고요. 그거에 대해서 주가가 오른다기보다는 사실 오늘 이제 경상수역 이제 무역 적자액에서 이제 흑자 전환을 좀 했는데 그 안에 셀트리온이 조금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전반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이제 보통 리포트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그날 주가 흐름이 좋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데이터 수치가 셀트리온의 반등을 조금 이끌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합병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지속이 되는 상황이고 이 합병이 과연 셀트리온 주가에 긍정적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거기에 절차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주주총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이해관계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주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 셀트리온 제약 주주 세 주주분들이 모두 이해관계가 달라서 손해가 보는 회사가 있을 경우에 반대의 표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오늘 상승폭은 워낙 하락폭이 깊었기 때문에 좋은 기사와 함께 반등에 성공할 수 있는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상승의 배경은 계열사 합병 기대감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 작년 바이오시밀러 3종 수출 대박 소식에 또 증권가의 평도 좋았기 때문에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구간 3.75% 오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다시 봐야 될까를 고민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셀트리온 주가는 그동안 왜 못 갔을까요? 코로나19 치료제라는 모멘텀도 갖고 있고 방금 우리가 수출 데이터로 확인했다시피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거든요. 요즘 피크아웃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도예요? 네, 바이오시밀러도 이제 국내 증권사는 아닌데 해외 증권사들이 셀트리온 리포트를 내는 거 보면은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피크아웃이다. 이제 매출이 점점점 줄 거라고 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우려감을 씻어내는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가 흐름이 긍정적인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기존 이제 피크아웃에 우려인 종목들도 많고 이제 굉장히 섹터도 많습니다. 반도체도 최근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피크아웃의 우려가 선 반영이 돼서 주가 이제 하락폭은 어느 정도 잡힌 상황이고요. 거기에다 이제 레키로나주가 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당국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또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죠. 방어 능력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치료 능력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셀트리온 측에서도 계속 개발을 통해서 흡입형으로도 레키로나주를 나오겠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백신 접종률이 계속 떨어지고 비싸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더나나 화이자 가격 올린다고 하는데 이제는 백신이 있다고 해서 치료제가 이제 좀 소외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백신도 오르고 이제 치료제도 각광받는 둘이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키로나주가 그래도 항체 치료제 사이에서는 탑 오브 탑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하락폭이 마감이 되는 시점, 즉 악재가 선 반영이 된 지금 시점은 매수를 고민해도 될 적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역시도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가다가 말았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키로나 그리고 실적, 치료제 모멘텀이 둘 다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눈여겨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그럼 셀트리온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사실 국민주라고 부를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씩 담아봤던 종목이잖아요. 그룹주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네, 셀트리온은 아무래도 소액주주 비중이 굉장히 높죠. 이제 세 종목 다 모두 한번 빠르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먼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바닥을 조금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만약에 매수를 시작하실 분들께서는 24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 그 라인을 먼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 하락폭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차트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누가 더 하락폭이 깊느냐 그런 차이만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목표는 이제 30만 원이죠. 요 라인까지 요 갭 있죠. 윗갭까지는 메워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 이제 말씀드렸죠. 24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에 적어도 이 분할 매수 정도는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다음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는 거의 비슷한데요. 그렇네요. 네, 되게 비슷한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수 괜찮다고 보고요. 10만 4천 원에서 11만 원 사이죠. 한 오늘 기준으로 3%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될 정도의 1차 매수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 13만 원이죠. 이 라인에서 돌파 먼저 한 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아까 셀트리온도 있는데 일단 손절할 라인은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기다 제약은 조금 말씀을 다르게 드리고 싶을 것 같은데요. 조금 다릅니다. 차트가 보시면은 조금 다른데 네. 워낙 레키로나주 때문에 하락폭도 상승폭도 깊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조금 앞선 종목에 비해서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기보유자분들만 단기적으로 16만 원까지 보시는 걸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만 조금 신규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셀트리온 다뤄봤고요. 하지만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강한 제약바이오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닐까 싶거든요. 저희가 이 종목은 잠시 후에 집중 점검으로 따로 떼어놓고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그린플러스인데 그린플러스가 오늘 장중에 20% 넘게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좀 윗꼬리가 달렸어요. 보니까 뭐 곡물가 폭등도 있고 최근에 정치 테마주로 그러니까 정책 테마주로도 묶이는 것 같은데 이 그린플러스는 어떤 회사인지부터 우리가 모멘텀 정리해 볼게요. 네, 일단은 그린플러스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냐면은 스마트팜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 영역도 스마트팜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최적의 이제 예를 들어 효율을 중요시하는 현재 시점에서 네. 어느 곡물에 대해서 가장 최적화된 온도, 습도를 계산을 해서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스마트팜이라고 하는데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그린플러스가 대표 주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오늘 주가 상승이 있었던 이유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곡물 혹은 이제 육류 상승폭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저도 주말에 장을 보러 갔는데 정말 비싸더라고요. 너무 네, 비쌉니다. 맞아요. 네. 이제 그런 기후 변화에 따른 곡물값 상승이 원인이 돼서 스마트팜으로 조금 더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단순 특징주라고 볼 수도 있는데 결국 돌아 정책주로도 볼 수가 있는 게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저탄소,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 다 이제 어느 정도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스마트팜도 마찬가지로 효율, 적은 에너지로 많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스마트팜이 이제 막 시작이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린플러스 눌렀을 때 강하게 매수해도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국내에서 탑 오브 탑이기 때문에 그린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 포트 운영할 때 넣으면 한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보셨을 때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럼 긍정적인 전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요즘 저는 그런 수박을 먹진 않았는데 수박 한 통에 4만 원이 넘는다고. 그런가요?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진짜 장난 아니구나. 식탁 물가가 계속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벌써 농업 관련주들이 뜨거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한국이 아무래도 땅덩어리가 조금 좁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수혜주들이 딱 판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 자체가 유망은 한데 좁기 때문에 이제 그린플러스 같은 경우 이제 워낙 독보적이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외 쪽 매출도 잘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계속 이제 농업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린플러스의 가치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오늘 윗꼬리가 많이 달리긴 했는데 거래량도 많이 붙었는데. 네, 많이 붙었는데 보통 이런 거를 표현할 때 매집봉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테마 자체가 돈이 많이 안 되는 테마이기 때문에 들어올리기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8% 내외죠. 요 봉이 매집봉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바로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크고 저라면은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자리긴 한데 좀 안전하게 밑에서 잡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수 가격은 17,000원, 단기 목표 주가 23,000원,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윗꼬리를 달리게 했지만 달랐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규 접근도 가능한
네, 그렇죠.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폭발력을 한번 기대해 볼게요.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클래시스인데요. 실적 때문에 훨훨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사실 클래시스 실적 좋을 거라는 거 누구나 다 알았잖아요. 주가도 다 반영을 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올랐다는 거죠. 무언가 우리가 더 기대할 만한 게 남은 거예요? 아니면 과하게 오른 거예요? 여기서도 또 피크아웃에 대한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서도요? 네, 왜냐면은 2분기 실적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 근데 이제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까지 좋은 종목 혹은 좋은 성장 섹터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반영이 돼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4분기가 더 기대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백신 접종률이 약간 둔화된 게 오히려 더 강한 힘을 응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 클래시스만 좋은 게 아니라 뭐 디오, 오스템 임플란트, 이제 미용 의료기기 이쪽에는 정말 주가가 매일 신고가입니다. 이제 저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간과했던 게 저는 화장품 업종이 조금 이제 피크아웃 우려가 충분하다고 봤는데 오히려 기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막 시작이다. 왜냐면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 기기를 외국에서 정말 많이 산다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네, 맞아요. 단순히 이제 미용뿐만 아니라 이제 미용 시스템을 갖추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의료 기기들이 정말 해외에서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크아웃을 씻어내는 그런 성장 모멘텀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저도 미용 의료기기를 이용해본 소비자 입장에서 네.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피부의 경우에는. 그래서 더 많이 찾고 이 기기들의 수출량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클래시스를 지금 보유자의 영역으로 볼 게 아니라 더 신규 접근도 우리가 때에 따라 노려볼 수 있는 건지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차트는 정말 이제 차트로 봤을 때 정말 빈틈이 없습니다. 네. 정말 눌림의 사고 이제 돌파하고 정말 아름답게 차트가 그려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는데요. 사실 선뜻 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손 자체가 워낙 주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신규 매수 자리로는 조금 금물인 그런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그래서 매수가로는 제시를 드릴 수가 없는 게 그래도 이제 뭐 종목군이 성장주에서 또 다시 이제 기술주로 넘어가는 시점에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기보유자분들만 목표가 3만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선뜻 손 나가셨던 분들은 일단 손절가는 단기적으로 21,000원이죠. 21선 라인이 깨지는 라인은 단기적으로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거나 아니면 21선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 이제 만약에 역시 클래시스 장비를 정말 이용해 보시고 성장성이 있겠구나 하신 분들께서는 21선을 기준으로 신규 매수 혹은 이제 손절 라인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1,000원으로요. 현재 구간에서의 매수 가격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주에 핫한 테마였는데 일단 이번 주는 차갑게 시작을 했습니다. 남북 경협주고요. 기회가 다시 위기로 된 걸까 고민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꼽아봤거든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협주들이 빠지는 거죠. 네, 아무래도 정말 이게 국내에서 얘기하는 거는 긍정적인데 북한에서는 계속 이제 가시 섞인 말을 계속 내비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양극 간의 괴리감이 너무 있어가지고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웬만하면 경영업종 손 안 대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게 오전에 분명히 우리는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한 1시간 있다가 아니다. 선뜻하게 뭐 되게 발언도 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상으로도 올랐다가 내리는 게 정말 불규칙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 수급이 팍 붙었다가 또 금방 빠져나가고 그런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하락폭은 그런 이제 김여정이 네, 한미연합훈련 중단 압박에 이어서 좀 하락폭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일단 팔고 가야 될까요? 경농에 대한 대응 전략은 이번 주 어떻게 세울까요? 네, 일단은 오늘도 오전에 보면 또 긍정적인 기사들은 굉장히 나왔습니다. 북한이 가시 섞인 말을 한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계속 이제 비료 지원이나 뭐 식량 지원 혹은 이제 기타 인도적 물자 지원에 있어서는 이어 나간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다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잡았을 때 당연히 21선과 61선 라인을 경농 같은 경우에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존에 위에서 물리신 분들께서는 21선, 61선 기준으로 추가 매수하셔서 긍정적인 기사 나와서 한번 수급 붙을 때 바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장일수록 남북 경협주가 오르게 되는데 이럴 때 또 기술주로 넘어갈 때 정말 한도 없이 2, 3개월 동안 고생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즉 돈이 묶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 예를 들어 한번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고 튈 때 무조건 매도를 하셔가지고 이제 현금으로 보유하시는 게 조금 더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는 16,000원 제시드릴 수 있고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4,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록 목표 주가 18,000원, 손절가 14,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김진만 팀장님과의 상황실은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